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헤어졌으니 전 남친이네요. 이야기 흐름상 우선 남자친구란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이기에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기에서는 진이야, 나야!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순간 누구세요? 라고 묻던 저에게 뭐야, 우리가 헤어졌다고 하지만 무려 2년을 사귀었는데 내 목소리도 기억 못하냐? 서운하네 라는 말이 들려왔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그렇네요. 전 남친과 2년을 사귀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의 목소리조차 까마득할 뿐입니다. 전 남친과 헤어진 게 벌써 1년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까마득해 잊고 있었네요. 그렇게 전 남친의 전화를 받고 나니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전 남친과는 2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양쪽 집에 인사를 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사를 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가끔 보고 싶어 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고요. 제 성격이 그래요. 그냥 확실한 것이 좋잖아요.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죠. 그러다가 한 2년쯤 사귀었을 때 나이가 나이인지라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황은 둘 다 비슷했어요. 벌어놓은 돈도 비슷했고요. 학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비슷했기에 결혼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집안 형편만 따지자면 우리 집이 더 낫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집에 손 같은 거 벌리지 않는 성격이어서 결혼할 때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부모님 재산이지 제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한 부분이 확실한 편입니다. 이미 결혼한 우리 오빠도 그랬고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곧바로 도망쳐 나와 버렸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남자친구 집에 가기 전부터 낌새가 이상했었는데요. 제가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가기 며칠 전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었는데요. 자기야, 며칠 후에 우리 집 오는데 준비 좀 했어?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듣던 저는 준비? 아직 안 했는데? 가기 전에 백화점 가서 사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자기야, 나 좀 서운하다. 그래도 첫인상인데 신경 좀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제가 그런가? 근데 자기도 우리 집 인사 올 때 따로 준비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왔잖아. 근데 그게 왜 서운한 거야?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게 어떻게 같아? 자기는 시댁에 인사 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 엄마 취향을 미리 알고 점수를 따놓으면 자기가 앞으로 편해질 거 아니야. 나는 자기가 우리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거든? 이라고 여전히 뾰루퉁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말에 약간의 반감 같은 것을 가졌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왜 꼭 여자만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는 그냥 과일 바구니 딸랑 하나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과일도 그냥 그닥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 안에 상한 과일도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쯤에서 준비를 해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말을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 조금은 불쾌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뒤에도 이상한 말들을 계속했는데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그거 좋아하거든? 앙금 플라워 떡케이크 그거 엄청 좋아해. 작년에 사촌형이 결혼을 했는데 사촌형 손님이 인사 올 때 그거 사왔다는데 엄청 예쁘고 맛도 좋았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떡케이크를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생신도 아니고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 그런 걸 사가지고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그냥 넘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제가 평소에 대부분의 것들을 다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라 남자친구가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말대로 이왕 인사 가는 거 좋은 마음으로 가자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근데 그런 건 미리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선 전화해서 물어볼게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가 아주 기쁜 목소리로 정말 역시 자기밖에 없다. 고마워 자기야. 그리고 떡 케이크 준비할 때 말이야. 거기다가 멘트 같은 것도 써주는 모양이더라고. 그럼 이왕 하는 거 이런 멘트도 써달라고 해봐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멘트인데? 꼭 그런 걸 써야 해? 첫인사인데? 라고 제가 시큰둥하게 물었는데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며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제대로 점수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무조건 꼭 써야 해? 문구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어머님에게 이렇게 써달라고 해 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에 제가 처음 만나는 건데 그런 말은 좀 가식적이지 않나? 라고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야, 뭔 소리야? 우리 사촌 형수님은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야. 라고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었는데 그때는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다 보니 우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남자친구가 바로 떡 케이크 만드는 곳 전화번호까지 보내왔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는데 떡 케이크라는 곳이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가격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다시 한번 꾹꾹 눌러 참고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떡 케이크 하나만 사오기 그렇잖아. 형수님은 백화점에서 과일도 사왔던데? 라고 말을 했는데요. 순간 제가 야, 무슨 애도 아니고 나만 한 거 그렇게 따라서 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고 그런 제 목소리에 남자친구가 놀라며 아니, 이왕이면 비슷하게 하면 좋잖아. 우리 엄마 맨날 큰엄마가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라고 빌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제가 다시 한번 꾹꾹 눌러 참았는데요. 얼마 후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나름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갔어요. 우리 새언니가 이것저것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는 정말 이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열등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열등감은 남자친구 큰어머니한테서 오는 열등감이었는데요. 무조건 큰어머니를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사촌형 이야기를 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 떡 케이크네. 근데 너희 사촌 형수가 가지고 온 것보다 작구나.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순간 제가 뭐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요.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던 남자친구 엄마가 과일 바구니도 너희 사촌 형수가 가지고 온 것보다 작구나. 라고 말을 하며 투덜거렸어요. 이게 지금 처음 본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겼던 것이 말이죠.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 형 살 거면 좀 큰 걸로 사지 그랬어. 얼마 차이도 안 날 텐데. 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다만 남자친구의 아빠만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들이야? 어렵게 준비해온 사람한테. 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우선 남자친구 아빠가 대기업 다닌다고 들었는데 일은 힘들지 않나요? 대기업 일이 많이 힘들죠?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남자친구 아빠의 말에 제가 대답을 하려고 입을 뗐는데요. 갑자기 남자친구 엄마가 성민이 와이프는 공무원인데 뭐니 해도 공무원이 제일 좋은 건데 직업까지 처지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성민이는 남자친구 사촌형 이름입니다.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제 표정이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표정을 보더니 남자친구 아빠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솔직히 요즘 대기업 들어가기가 어디 쉬워? 그러는 당신 아들도 대기업 못 다니잖아. 그리고 성민이야. 성민이도 지처랑 같은 공무원이잖아. 라고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엄마는 입술을 앞으로 쭉 빼고는 아니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도 형님이 우리 집 그렇게 무시하는데 며느리라도 좀 괜찮으면 좋은 거잖아. 그런데 뭐 하나 이길 것이 없네? 키도 성민이 차보다 작고 얼굴도 성민이 차보다 떨어지고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때쯤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를 악물고 참느라고 저도 모르게 입술이 떨려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아빠가 그러는 당신 아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보기에는 여기 지니 씨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구만.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기나 해. 라고 말을 해주셔서 조금 더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남자친구 엄마가 일을 내고야 말았어요. 떡케이크의 모양과 써있던 문구를 보며 뭐야, 나 사진 찍어서 형님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성민이 처가 사는 것보다 훨씬 별로잖아. 라며 울상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아니 엄마, 그거 똑같은 집에서 산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요. 똑같은 집에서 사면 뭐해. 안목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이라며 다시 울상을 지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저는 그 순간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확신 같은 것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우선 조용히 떡케이크를 박스 안에 다시 담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자친구가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놀라서 물었지만 저는 상관도 하지 않았고 그런 제 모습에 남자친구 엄마도 놀라서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네, 그러려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지고 갈까 합니다. 라고 정말 담담하게 말을 하고는 떡케이크와 과일들을 챙겼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자친구가 너 왜 이래 진짜? 너 미쳤어? 라고 놀라서 계속 따져댔고 남자친구 엄마는 너 온다고 형님한테 다 말해놨는데 너 이러고 가면 지금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니? 온다고 하지를 말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라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다만 남자친구 아빠만이 혀를 차며 그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에게 제가 큰댁 며느리보다 훨씬 좋은 며느리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아드님 수준을 봐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을 하며 제가 들고 간 짐을 그대로 다 들고 나와버렸어요. 남자친구가 그런 재질을 따라 나와서는 소리를 질러댔는데 제가 그런 남자친구의 발을 있는 힘껏 차버리고 와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간 차에 떡케이크와 과일을 싣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와 버렸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며 부모님과 오빠 내외가 놀라서 쳐다봤는데요. 아가씨, 벌써 다녀온 거예요? 라고 새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떡케이크와 과일들을 거실에 내려놓았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엄마가 너 그 집 못 갔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놀라서 물었어요. 가족들은 그렇게 놀라서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나 결혼 안 하려고. 아주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어딨겠어? 라고 말을 하며 남자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가족들에게 다 말을 해버렸어요. 제 말을 듣던 새언니가 정말요?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어요? 아가씨 정말 잘했어요. 역시 우리 아가씨 똑 부러지는 데가 있어. 내가 이래서 우리 아가씨를 좋아한다니까. 라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비록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지만 그곳에서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그런 새언니의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떡케이크와 과일을 보던 아빠가 와, 근데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상황에 어떻게 이것들을 다시 가져올 생각을 했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올 텐데 우리 딸 진짜 대단하다. 라고 감탄을 했고 그런 아빠를 보며 제가 이거 되게 비쌌단 말이야. 무슨 케이크 하나에 이렇게 비싸? 라며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오빠가 잘했네, 잘했어. 역시 내 동생이다. 라며 큰 소리로 웃었고요. 그런데 새언니가 갑자기 주방에서 케찹을 가져오더니 케이크 위에 꽃보다 아름다운 어머님에게를 마구마구 지어버리더니 케찹으로 무엇인가를 정신없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는 새언니가 케이크 위에 쓴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호박꽃보다 못생긴 아줌마에게 라고 썼더라고요. 그런 새언니의 행동에 가족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제가 우울해할까봐 새언니가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케이크를 잘라서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새언니가 이렇게 써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바로 남자친구와 헤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너도 떡케이크랑 다 가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 집에 사가지고 간 과일값 돌려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고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줬는데요. 한라봉에 곰팡이 펴서 버린 한 개값 빼고 정확히 계산해서 보내줬네요. 도저히 그냥 돌려주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그런데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남자친구 헤어지고 제가 안쓰러웠던지 얼마 뒤 새언니가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아주 괜찮은 남자를 소개받았답니다. 새언니가 고르고 골랐다고 하는데 진짜 저한테는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족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전남친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황당할 수밖에요. 그런 전남친에게 제가 무슨 일이죠? 우리가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전남친은 진이야, 우리 엄마가 말이야 너랑 결혼 허락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저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제가 뭔 개소리냐? 지금 1년 만에 전화를 해서는 그게 할 소리냐? 우리가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미친 소리를 하냐고 라고 제가 흥분을 한 채 말을 했는데요. 제 말에 남자친구가 그때는 우리 엄마가 오해를 했대. 너네 집이 잘 사는지 몰랐었는데 네가 그렇게 간 뒤로 내가 너희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말을 했거든. 그리고 사촌형수 집보다 너네 집이 훨씬 잘 산다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을 하네요. 제가 그런 남자친구에게 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끊어라. 그리고 나 곧 결혼한다. 엄청 괜찮은 사람하고 몇 달 후에 결혼하거든. 다행히 너네 집처럼 쓰레기 냄새 안 나는 아주 깨끗한 집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전화번호 차단할 테니까.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기분이 어찌나 안 좋던지요. 갑자기 떡 케이크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친과 전화를 끊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요. 친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너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 남친 그 인간 때문에 오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친구에게 너 만나려고 막 나오는데 그 미친 엑스 있잖아. 김성욱. 그 인간한테 전화가 온 거야. 와, 나 진짜 놀랐잖아?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말을 듣던 친구가 뭐? 김성욱? 잠깐만. 네 전 남친? 그놈 말하는 거야? 라고 호들갑까지 떨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나 지금 속이 안 좋아. 전화 받았는데 나한테 나야 이러는데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잖아? 라며 제가 친구에게 팔에 다시 올라온 닭살을 보여주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는데요. 친구가 그런 제 팔을 확 치워버리더니 야, 너 걔 전화번호 차단 안 했어? 제정신이야? 친구가 버럭 화를 냈고 그런 친구를 보며 제가 벌써 차단했지.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 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가 조금 안심을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친구가 갑자기 또 흥분을 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김성욱 그 인간 진짜 나쁜 인간이네? 와, 생각할수록 열받네? 라고 손으로 부채질까지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런 친구를 보며 그지? 진짜 미친놈 아니냐? 나한테 어떻게 전화할 생각을 하냐? 거기다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1년 만에 전화해서는 이라고 말을 하며 물컵을 집어들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셔댔는데요.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놈 이야기 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놈 한 달 전쯤에 상견례 했었대.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놀라서 입에 들어있던 물을 친구에게 뿜어버렸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상견례까지 한 인간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물을 뿜어서 순간 친구의 얼굴에 물이 다 튀었는데요. 친구는 얼굴에 있는 물을 티슈로 대충 막 닦아내더니 인간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미친 가족들 상견례하면서 여자들 가족들한테 된통 당했다는데? 라고 아주 신난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친구는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을 쏟아냈어요. 김성욱 그놈이랑 상견례한 애가 내 고등학교 때 친구랑 잘 알거든? 그래서 건너 들었는데 그놈 엄마가 진짜 정신 이상한가 보더라? 혼수를 뭐 큰 집 조카 며느리가 해온 것보다는 더 많이 해와야 한다고 했다는데 조건이 그거였대. 무조건 그것보다 많이 해와야 한다고. 그런데 말하는 게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했나 봐. 나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여자 쪽 엄마가 성욱이 엄마를 아주 아작을 냈다는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상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었대. 그 여자 쪽 엄마 성격이 한 성격 했나 보더라고. 완전히 잘못 건드린 거지. 라고 순식간에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 친구의 말을 듣고 있던 제가 그런데 나한테 전화는 왜 한 거지? 라고 말을 해버렸는데요. 너는 참 생각을 해봐. 딱 각이 나오는구만. 이도 저도 안 되겠으니 너한테 전화한 거지. 너네 집이 돈도 조금 있다고 하니까 너라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 야, 그런 집구석이라면 충분히 그렇지 않겠냐?
라고 친구가 말을 했어요. 그런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집구석에 안 들어간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친구와 신나게 수다를 떨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오후 늦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라고 제가 말을 했고, 혹시 진이 맞니? 라고 누군가 제 이름을 물었어요. 그런데 순간 왠지 기분이 싸한 것이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나다, 성욱이 엄마야 라고 말을 하네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저기 잠깐만, 내가 그때는 미안했구나. 아무리 찾아봐도 너만한 애가 없더구나. 그리고 우리 성욱이가 너를 잊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전화해봤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제가 저기 저는 할 말이 없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는데요. 저기 진이야, 알고 보니 너희 집이 그 큰 집 조카 며느리보다 훨씬 잘 살더구나. 그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안 한 거니? 네가 그 말만 했으면 내가 아주 반겼을 텐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왜요? 저는 그때 아줌마 실체를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집구석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셔서요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 뒤 남자친구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까지 보내더라고요. 내가 오해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번호 다 차단해버렸네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요즘도 떡케이크만 보면 전남친 엄마의 그 이상한 목소리와 표정이 생각이 날 정도여서 그냥 떡조차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저런 집구석에 들어갔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할 뿐입니다. 하늘이 도왔다는 말 있죠. 요즘 저는 그 말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혹시 저처럼 무엇인가 이상한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저런 집과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끔찍하네요. 잠깐 힘이 들긴 하겠지만 그것도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